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워크어웨이를 이용했던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서 얻은 장단점, 그리고 워크어웨이 같은 것을 이용하는 자세한 팁 같은 걸 알려주려고 해. 먼저 내가 맨 처음 워크어웨이를 이용했던 게 2015년이야. 2015년. 벌써 4년이 다 돼가지?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맨 처음 갔던 국가는 대만이고, 그 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은 스페인의 세비야, 그리고 그 다음은 벨기에의 브뤼셀. 이렇게 네 개 국가에서 어,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숙박을 제공을 받았어. 먼저 그 업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숙박 시설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객 관리, 그러니까 예약이랑 뭐 어떤 체크인, 체크아웃 이런 거를 관리하는 리셉션이라고 하지. 리셉션 업무가 있고, 그 외에는 당연히 청소지? 방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손님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스텔이나 게스트 하우스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너의 어느 능력에 따라서 업무가 웬만하면 정해진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먼저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아무래도 청소보다. 왜냐면 그 호스텔이나 게스트 하우스들이 쓰고 있는 어떤 인터넷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고다, 부킹닷컴, 호스텔월드 이런 걸로부터 이제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이걸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점이 있어. 청소보다는 굉장히 귀찮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하려면 영어도 돼야 돼.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거기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랑 영어 말고 그 이외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것도 좋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청소에 비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워크어웨이를 하면서 지내는 애들로 하여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지. 왜냐면 조금 더 고차원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으로부터 하우스키핑, 즉 청소지, 방 청소를 이제 할당을 받으면 걔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따로 이제 현지 어떤 고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걔들로서는 돈도 세이브가 되는 거야. 돈도 이제 아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를 리셉션에 쓰지 않고 웬만하면 하우스키핑, 즉 청소로 돌리려고 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리셉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보다는 조금 더 어,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아무래도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조금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랄까, 여행자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굳이 그렇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그런 이제 리셉션 업무 대신에 이제 청소를 맡기려고 하는 거지. 업무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 하우스키핑, 리셉션 업무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리셉션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하고 하우스키핑에 비해서, 그리고 영어나 기타 현지 언어가 조금 더 필요해. 그리고 어떤 컴퓨터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받아야 돼. 업자 마인드로 보자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하우스키핑을 많이 이용한다고 내가 말을 했지. 자, 그러면 하우스키핑은 말 그대로 청소야. 뭐 복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은 무조건이고, 이제 그 기타 외에 대부분의 청소를 한다고 보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아무래도 리셉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어서지도 많이 않고 앉아 있는 근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아. 그런데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는 그냥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내가 이걸 하면서 존나 힘든 적이 있어. 존나 힘들었어. 대만에서 할 때인데 여름이었거든. 대만은 여름이 아니어도 날씨가 존나 더워. 어? 존나 덥다고. 근데 게다가 뭐다? 8월, 9월 존나 더웠어. 나랑 브라질의 어떤 애가 같이 두 명에서 호스텔 2층부터 6층까지 5층을 두 명에서 다 했어. 아마 침대 개수랑 화장실만, 말을 말자. 존나 많았다. 존나 많았어. 돈 주고도, 돈 준다 해도 안 했을 거야.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했지. 존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
그리고 내가 조금 신기했던 경우는 내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노동을 해주면서 숙박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때는 조금 조건이 좋았어. 그 대신 내가 담당했던 업무는 거기는 호스텔이었어. 호스텔이었는데 내가 담당했던 업무는 이제 청소나 리셉션 업무는 아니고 설거지였어. 이제 호주에 많이 가서 하는 키친핸드 그런 거지. 왜냐면 거기가 이제 외국에 그런 게 많은데 YHA라고 숙박시설 이제 체인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유스 호스텔 어코모데이션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좀 크거든. 게다가 거기가 레스토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따지면 야영장이나 학생 식당 같은 느낌의 작은 레스토랑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설거지를 도와줬지. 뭐 설거지 강도도 높지도 않았어. 한 넉넉 잡아서 2시간 하루에. 진짜 짧게 끝날 때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이제 5일을 했거든. 물론 길게 할 때도 있었는 것 같은데 도중에 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지. 아무튼 그게 조금 특이했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잠깐 한 달 동안 쿠알라룸푸르에서 존나 더웠던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게스트하우스였어. 그래서 업무가 가장 쉬웠어. 호스트도 굉장히 친절했고 다 좋았어. 날씨만 빼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할 건 없고. 그리고 스페인 세비야 거기서도 이제 하우스키핑을 했지. 근데 거기서는 내가 스페인어가 안 되는데 영어도 좀 많이 잘 안 됐어. 사실 영어를 한동안 계속 안 쓰다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어랑 스페인, 특히 스페인은 아예 안 됐지. 그래서 나 하우스키핑만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리셉션 또 넣더라고. 그때 이제 중간에 우크라이나 애랑 같이 일도 하고 스페인 남자애랑 같이 일도 했었는데 그때 진상 어 내가 욕은 하기 싫은데 한국인 진상을 만나가지고 어 얼마나 빡이 쳤는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 너랑 같이 일한 우크라이나 여자한테 정말 빡이 치라 빡이 쳐. 그냥 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철컹철컹 돼버리니까 참았지. 아무튼 거기서는 이제 리셉션 업무도 하고 하우스키핑도 있는데 매니저가 좋아하더라고. 다른 애들이랑 일을 하게 되니까 통용이 되는 건지는 난 판단을 내리고 싶진 않아. 그런데 아무래도 내 경험상 어느 정도의 경험상 유럽 애들이 대체로 일을 조금 더 깔끔하게 끝내지 않아. 그래서 빈틈이 많이 보여.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점에서 매니저는 날 좋아했어. 리셉션 근무를 그때 처음 해봤는데 호스텔에서 긴장이 되더라고. 왜냐면 영어도 잘 안 나왔고 게다가 스페인으로만 말하는 손님들이 왔다고. 왜냐면 세비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바디 랭귀지로 하면서 아무튼 뭐 그냥 도와가면서 했지. 그리고 거기서 대략 한 3, 4주 머물렀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 장단점 이렇게 숙박비를 아껴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돈은 안 받고 침대만 제공받으면서 때론 물론 아침도 제공받아. 아침도 제공받아.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장소에 따라서 호스트에 따라서 너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달라. 물론 호스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침대랑 뭐 손님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침 요 정도만 제공이 되는데 때에 따라선 삼시세끼가 다 제공이 되는 데도 있어. 극히 드물겐. 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포켓몬이라고 용돈 수준의 한 일주일에 한 몇만 원, 한 5, 6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한 2, 3만 원 주는 데도 있을 거야. 하나로. 뭐 밥 좀 사 먹으라 이거지. 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뭐 숙소,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또는 어떤 커뮤니티 혹은 뭐 농장 혹은 홈스테이 그런 데서 머물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스트들이 조금 더 챙겨주겠지. 왜냐면 조금 더 클로즈하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장단점을 말해보자면 장점은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 연수 또는 유학 뭐 교환 학생은 안 가도 다국적 애들이랑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 경험이 생겨. 그런 경험이 생기고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연습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공짜 언어 연수지.
그러니까 어학연수 그런 거 가지 마. 어학연수 막 몇 개월씩 가는 거 그런 거 가지 마. 그냥 돈 조금 들고 저기 다른 데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호스텔 같은 데 찾아서 거기서 일 한 2, 3개월씩 해. 그러면 영어고 뭐고 조금씩 늘어. 너만 열심히 하면. 음. 두 가지 장점이 있지.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외국인들과 어떤 특정 비자,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조금 가벼운 느낌의, 물론 사무직 그런 건 안 되니까 가벼운 느낌의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기고, 두 번째, 언어를 연습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가 이걸 추천을 드리는 사람들이 한 군데 조금 오래 있거나 또는 숙박비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내가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한 지역에 적어도 몇 주, 한 2, 3주는 있을 거 아니야. 길게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지 구석구석을 알게 돼. 그러니까 여행으로 따지면 말 그대로 현지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행도 아니고 현지 주민도 아닌 약간 좀 오묘한 그런 이제 사이에 있는 그런 점이 좋아. 그리고 네 번째, 뭐 이렇게 일을 한다 한들 내가 거기서 뭐 증명이 되냐? 뭐 법적으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게 되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이런 거 다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매니저한테 이제 거기를 떠날 때, 야, 레퍼런스 추천서 하나만 써주라 하면 다 써줘. 문제 없이. 너가 거기서 그냥 아무리 개판처럼 일을 해도 사고 안 치고 그냥 적당히만 일을 하면 다 써줘. 또 다른 장점 한 가지를 말하면, 그런 레퍼런스를 뭐 하나 둘씩 얻었다고 치자, 여행 중에. 그럼 이제 그 레퍼런스가 물론 한국에서 어떤 기업, 대기업에 입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보증해줬다. 외국에서 나를 보증해줬다는 그런 게 있지. 이거 없는 것보단 좋잖아. 그래서 뭐 하나의 추천서가 생긴 거지.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걸 추천서를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얻어낸 추천서를 거기에 그냥 업로드 시켜서 보냈어. 뭐 되든 안 되든 아무튼 그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또라이들이 많아. 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이 많아. 호스텔에서 같이 일하게 되다 보면 이상한 손님도 가끔씩 있고 빡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애들 중에 조금씩 통제를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 내가 벨기에에서 이탈리아 남자애랑 한번 싸웠는데 걔가 이상한 걸로 트집을 잡더라고.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어. 매니저한테 편지 하나 남기고 미안하다. 걔랑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같이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처음 보는 관계야. 그리고 외국인인데 당연히 마찰이 생길 확률이 높겠지. 물론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 대부분은 그 외적인 상황이야. 뭐 일하는 곳에서 손님, 물론 매니저가 니한테 조금 짜증나게 업무를 많이 줄 때도 있겠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지. 이동성을 추구하는 여행자한테는 당연히 안 맞는 여행 방식 중에 하나겠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단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지. 응? 어떤 사람은 이걸 하면서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려고 여기서 지금 내 귀한 시간이랑 이렇게 막 버려가면서 여기서 그냥 공짜로 머무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갈까 말까 막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 가는 걸 추천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랑 돈을 계속 비교하게 될 거야. 나도 그랬고. 근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네가 돈이 존나 많잖아? 그럼 이걸 하지 마.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네가 돈이 존나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물론 그런 현타가 올 때도 있겠지. 그런데 장점이 조금 더 눈에 보일 거야. 물론 단점도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장점이 조금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 아무튼 이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데, 돈을 못 받고 일을 하는데 숙박만 받는
요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단점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근무 시간이 고정돼 있거나 또는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장소 매니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정된 시간을 주룩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율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더라. 뭐 하루에 해봤자 뭐 4시간, 길게 해봤자 뭐 5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5시간 길긴 한데 아무튼 돈 없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공짜로 먹는 거니까 뭐. 그리고 시간 많아. 네가 잠만 조금 덜 자잖아. 시간 많아. 그리고 이제 아까 단점 중에 하나를 추가로 말을 하자면,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비자가 없잖아. 워크 퍼밋이 없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받지 않았을 거야. 그냥 관광 비자. 그러니까 비자 없이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컨택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고 급여는 받지 않고 숙박만 교환받는 방식으로, 엄연히 말하자면 이거는 불법적인 형태긴 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홈페이지가 지금 어떤 주의사항이나 그런 걸 적어놨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2015년에 볼 때는 그런 거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길 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며 공짜 숙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뭐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걸렸을 때, 어떤 검열 때문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겠지. 일례로 내 친구 중에 일본인인데 걔가 일본에서 체인점인 좀 꽤 큰 호스텔에서 일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 프랑스인이 있었대. 근데 그 프랑스인이 어느 날 검열 오는 사람들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뭐다? 그 호스텔 사장이 좆됐다고 난 들었어. 좆됐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게 뭐 좋겠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가 단점을 방금 말해줬고, 그리고 마지막 구독, 좋아요 눌러줘.